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회원수를 x로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원한 게 회장 한 명을 포함한 회원은 최대 몇 명인가라고 구했거든요. 저는 x를 회원수라고 했어. 근데 회장을 제외하냐. 그게 연산이 편해서. 왜냐면 회장을 포함한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11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1을 더할 거야. 그래서 이게 총회원수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됐어. 회장에게 한 장 이상 4장 미만을 받으면 회장이. 그러면 나머지 회원에게 4장씩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식으로 만들어 보자. 아, 근데 마지막에 회장을 포함한 회원인데 X 빼야 돼요. 아, 맞아. 회장을 제외한 회원수. 아, 왜냐면 회장을 포함한 회원수에서 나는 이 식을 쓰지 않아. 보통 일반적으로 x-1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미 회장 한 명을 줬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 x에서 회장을 제외한 회원들한테 3개씩 주겠다는 거야. 뭐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분배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연산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일단.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장이 한 장 이상 4장 미만으로 받는데요. 식은 결국 이거거든. 그치? 그렇다면 회장이 받는 쿠폰의 숫자가 한 장 이상 4장 미만이라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 장 이상 4장 미만이거든. 이걸 써야 돼. 근데 회장이 받는 거야. 회장이 받는 거. 나머지 회원은 몇 장씩 받았어? 4장씩 받았어. 자, 그러면 우린 식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총 쿠폰의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11 더하기 3x가 이게 총 쿠폰의 숫자야. 난 여기서 뺄 거야. 회원들한테 몇 장씩 줄 거야? 4장씩 줄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될까? 4X.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제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3x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x 1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1과 4가 있어요. 먼저 11을 뺄 겁니다.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하겠죠. 부동 방향 바뀔 거고요. 자, 그리고 회원의 최대 몇 명인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최대값은 10인데 우리가 구한 x는 회장을 제외한 회원수니까 회장을 포함한 회원수는 몇 명? 11명.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일단 현우야 첫 번째는 x 설정이야. 이게 부등식 문제에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다룬 이 부등식 문제에서는 일단 너희들 인생의 활용 문제는 이제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 와, 활용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거속시나 농도나 이런 등의 활용 문제는 딱 고등학교 1학년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 딱 여기서 끝나. 그 외에는 이제 도형의 활용들은 나와도 그냥 단순한 그냥 거속시 이런 유의 활용들은 없다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들의 특징은 문장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문제 의도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물어볼 거야. 맨 마지막에 물어볼 거거든. 뭔가를 물어봐. 그럼 우리는 그 뭔가를 x로 놓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 우리 활용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놓고도 아직도 활용에 대해서 감을 살짝 놓치면 어떡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를 딱 봤는데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됐어. 그러면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훑어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풀인가 맞는 해석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너가 스스로 언어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솔직히 영어 잘하는 거랑 국어 잘하는 건 별개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대체로 영어 잘하면 국어도 잘하고 국어 잘하면 영어도 잘하긴 하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좀 달라. 너는 알 거야. 영어 잘하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못했어. 정확하게 안 했는데 구조적으로 다르더라고.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도 보니까 국어와 영어는 아예 구조적으로 다른 언어야. 해석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 잘한다고 국어를 잘한다? 그건 편견이야. 전혀 별개의 언어더라고. 영어랑 중국어랑 비슷하고 국어랑 일본어랑 비슷해 구조가. 그래서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잘하는 경우가 많아. 뭔가 좀 반대네. 어? 좀 국어를 잘하는데 중국어를 잘하는데요. 그거는 넌 영어도 잘하잖아. 저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해요? 그럼 영어 안 한 거지. 왜냐면 중국어 어순이랑 영어 어순이 똑같다. 우리말은 이렇게 읽잖아요. 일본어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읽잖아.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중국어도 왔다 갔다 하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어휘나 이런 것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도 좀 다르고 그것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국어는 굉장히 어렵게 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는 원어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 거죠. 자, 일단 또 볼게요. 또 몇 번 가볼까요? 920번이요. 20. 여기서는 없어? 아까 있었는데? 저 맞죠. 네, 한번 적어요. 이거? 아무튼 통? 제가 이거 해설을 했는데 음. 이게 그 제가 최소는 구했거든요. 근데 최대할 때 저걸 x-2가 x-2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x-3으로 계산하는 게 왜 그런지 그것만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다음 해보자. 그게 최소한. 자, 하루에 8개씩 x1 동안 먹으면 5개가 남는다가 이게 총 개수야. 이게 아몬드의 총 개수야. 네. 9개씩 먹으면 근데 9개씩 먹었대요. 아홉 개씩 먹었대요. x-2일 동안 먹었대요. 그쵸? 네. 그런데 x-2일 동안 다 먹게 됐는데 마지막 날 9개를 먹었을까? 아니면 9개보다 부족하게 먹었을 수도 있을까? 부족하게 먹었을 수. 그쵸? 그러면 부족했다라는 건 몇 개까지 부족할 수 있었을까? 몇 개까지요? 마지막 날 먹긴 먹었지. 8.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 1개부터 최대 9개까지 먹었겠지. 네. 최소인 경우는 8을 빼줘야 될 거야. 이제는 빼줄 필요가 없어. 네. 아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보통 답지는 하나를 더 뺀다고. 답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x-3 해놓고 플러스 1 해놓고 x-3 해놓고 플러스 9 해놨을 거야. 답지는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난 저렇게 안 그렸어. 나는 이거 그대로 갖다 써. 답지 쓰지 않아요. 답지 버전에서는 마지막 날 먹은 아몬드의 개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수를 빼는 거야. 제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x-2에다가 마지막 날의 일수 하나를 더 빼는 거야. 그래서 x-3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하나 먹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날 9개 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보기가 편해. 그치? 너무 눈에 딱 보이잖아. 1개 먹었구나. 9개 먹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3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날 몇 개가 부족했을까? 8개. 마지막 날 꽉 차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요 식을 그냥 갖다 쓰는 걸 선호를 해. 취향인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푸는 풀이식에서는 식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상관은 없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연산만 하시면 되겠죠? 네. 됐어 설명이? 네. 그 다음
904번은 확실히 안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0 몇 번? 25번이요. 29번. 자, 볼게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값은 항상 0보다 어때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요. 그쵸? 거리는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절대값 2분의 1x 마이너스 3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자, 근데 해가 존재한다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 근데 그 값이 그 값 중에서 a-2보다 작은 값이 존재한대. 자, 2분의 1의 x-3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a-2라는 값보다 작은 값이 존재한대. 그러려면 a-2라는 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죠. 아, 커야죠. 커야죠. 끝. 그냥 이게 다예요. 자, 어려운 풀이 해줄게요. 근데 그 부등호가 없어야 돼요. 아니 등호가 없어야 생각을 돼요. 해봐. a가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해가 있을까 없어? 아, 몰라.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어려운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어려운 해석입니다. 2분의 1의 x-3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런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절대값이 붙었어요. 절대값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그냥 2분의 1x-3이 돼요. 그쵸? 근데 x가 6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2분의 1x-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어느 구간에서 6보다 작은 구간에서.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끌어올리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치? 얘 위로 딱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게 y는 절대값 2분의 1의 x-3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보다 a-2보다 작대. 근데 a-2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y는 a-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a는 저 문제 안에서 a는 미지수야. 변수가 아닌 미지수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상수, 함수라고도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 뭐 예를 들어 y는 1, y는 2, y는 3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 그러면 얘보다 작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된다는 거야. 얘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작은 부분 존재하겠지.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내려왔어. 왜 존재하죠? 네.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x축인 0까지 내려오면 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A-2는 0보다 같아도 안 되고 무조건 커야만 얘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해석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 공수 2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면 이 문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그걸 미리 맛보기를 한번 시켜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잖아요. 그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어떤 애보다 작아서 해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A-2가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직접 써봐. 그러니까 A-2라는 자리에다가 0을 딱 써놓고 딱 0을 썼을 때 해가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0을 딱 썼는데 해가 없어?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직접 써보면 좀 전에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여기를 0으로 딱 하는 순간 너가 바로 느꼈잖아. 그치? 그건 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등호가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직접 써봐. 등호가 들어갔다 생각하고 직접 써봐. 그래서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헷갈려. 진짜 헷갈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써보는 게 좋아. 괜찮아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정인이는 없어? 정인이는 모르고 있고. 저 아까 그거 빼고 거기에 없어요. 나요? 현이야, 또 해보자. 몇 번 해볼까? 밑에 거? 근데 요거 빼. 921번 921번 한번 보자. 다 계산이 끝났는데 범위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오케이.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이야, 내가 모를 때는 크게 갈구진 않거든. 근데 안타까울 때는 갈고. 무슨 말인지 알아? 아까 너가 그걸 국어적으로 해석 못했다는 게 내가 너무 짜증났어. 너가 안타까웠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 사실이. 그리고 또 X를 그걸로 설정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 모른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거든. 내가 너희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크게 그게 없는데 가끔 저번에 우승이가 혼날 때도 딱 그거거든. 안타까울 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내가 느껴질 때는 되게 좀 짜증이 나. 그러니까 좀 얘기해주고 너가 안타까워서 국어 공부해야 돼. 진짜.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일단 현우야, 우린 이걸 기억한다. 그 루트랑 제곱 바뀔 때 그 절대값 쓰고 나면 이렇게 했어? 잘했어. 일단 잘했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x-1 있고 x 플러스 5 있어. 그런데 절대값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구간을 나눠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5가 필요하고 얘가 0이 되려면 1이라는 숫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간을 이쪽과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마마 나오는 거니까 마 x 플러스 1, 마 x 마 5, 그리고 x 플러스 8.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x가 남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3x가 있고 그 다음에 요 1, 5, 마이너스 4가 넘어갔으니까 12. 그래서 x는 이렇게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했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어. 거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없는 얘는 없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큰데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범위가 없는 거야.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그럼 0 한번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5는 플러스니까 마 x 마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x 날라가고 마이너스 x 남았고 1, 5, 6 넘어가서 2 남았네요. x는 마 2보다 크다. 그런데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답은 마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꺼내볼게요. 2x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8. x는 4보다 작다. 그렇지. x는 4보다 작다.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것도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얘 둘만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이 아이의 답이 되는 거야. 이래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괜찮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옵션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이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그리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1인 지점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얘는 무슨 그래프야?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야. 그렇지? x 플러스 8. 네. 그러면 이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실제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선보다 이 파란 녀석이 낮은 쪽을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하고 어디가 되는 거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답이 되는데 그게 2하고 4였던 거야. 마이너스 2하고 4였던 거지. 됐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연산식으로 활용하면 이렇게 풀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렇게 연산식으로 끝나게 돼. 그리고 이렇게 문제 풀려.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저런 절대값과 뭐 1차 함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능력을 키워놔야 돼. 그래야만 응용력이 커지는 거지. 이거 무슨 일 좋은데요? 회사하고 가세요? 네, 다녀오세요. 어떻게 하죠? 그래프 조금 어떻게 할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8이라도 저렇게밖에 못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는 기울기가 봐봐 우리 전개했을 때 생각해봐. 전개했을 때 우변 생각하지 말고 좌변만 봐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우변 말고 좌변만 보는 거야. 자, 이쪽 볼까요? 좌변만 봐봐. xx 날아가면서 플러스 5가 됐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5라는 직선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거 봐볼까? 이쪽만 보자. 이쪽만 보면은 마지막 이거지. 이쪽만 보면 2x 플러스 4지. 그래서 이 직선은 이 파란 직선은 y는 2x 플러스 4라는 y는 직선. 5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6이다 6. y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좌변으로 하나의 직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5하고 1에서 끊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이런 직선이 마이너스 5하고 1에서는 상수함수가 직선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직선이 나왔어. 근데 얘는 기울기가 지금 2고 얘는 기울기가 지금 y는 x 플러스 8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기울기가 이거 하나의 기울기가 얘니까 이렇게 만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고 근데 의미는 원리는 그러하다라는 거야. 구하는 건 아니고 구하는 건 아니고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게 지금 극점 여기 보면 이게 6이잖아요. 그렇죠? y 값이 이제 6이 나오잖아. 저기다 이거 그렇지? 그럼 여기 6 값을 찾으면 돼. 그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 연립하면 돼.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8 연립해보면 x는 4 되지. 그래서 교점이 4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더 빨라.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근데 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렇지? 어떤 모양이 될까를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 돼. 근데 이거는 머리 써 안 써? 하나도 안 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땅땅 기계적으로 구간 나누고 띵띵띵 계산해서 딱 연결하면 돼. 그치? 하지만 이쪽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머리 쓰는 게 너희들의 능력을 키워줘. 나중에 되잖아. 나중에 되면 답이 보여.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기울기가 1인 녀석이 들어왔네.
아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면 이쪽에서 만나겠구나.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이게 상수였어 상수. 뭐 예를 들어서 7 정도의 상수라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선이 여기 딱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겠지. 상수니까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가운데를 구하지도 않아. 저 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Y 얘랑 랑 얘만, X니까. 그치? 얘랑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왼쪽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오른쪽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얘가 7이 되는 값, 얘가 7이 되는 값, 그래서 X 두 개 딱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훨씬 빨라. 왜냐면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됩니다.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하세요. 아, 저 점수 너무 많이 나온다. 없나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자, 개념으로 가봅시다. 개념으로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예제가 설명할 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 어려워 보여요. 아니요. 어렵지는 않고 겁내 헷갈려. 아, 그게 어려운 건가? 엄청 헷갈려요. 아, 정신 진짜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직선을 딱 그려봤어. 뭐 이런 직선이 있대. 그리고 또 이런 직선을 딱 그려봤어. 뭐 이런 직선이 있대. 자, 이렇게 놓고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gx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이게 교점일 거거든. 그쵸? 알파보다 왼쪽, 오른쪽 어디에서 fx가 gx보다 작을까요? 그러면 저 다시 한번. GX가 더 큰 거면 왼쪽. 왼쪽이죠. fx가 gx보다 작대. 그치? 그래프를 봐봐. 이게 gx의 그래프고 이게 fx의 그래프잖아. g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fx가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gx가 fx보다 작은 거 맞죠? 그리고 언제? 알파보다 작을 때. 맞죠?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알파보다 어떨 때가 되는 거야? 클 때가 되는 거겠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등호가 들어간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그래프 중에 누가 위에 있는가 정확하게 y좌표가 더 큰 걸 찾는 거야. 그리고 답은 뭘로 써? x좌표로 쓰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가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답은 x로 쓰는 거야. 맞지? x의 범위가 어떨 때 누가 더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제가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걸 원하고 있어. 그치?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하고 있어. 그러면 함이나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마이너스 2하고 3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3의 사이에서 더 클까요? 밖에서 더 클까요? x가 더 크고 아니 저 문제 gx가 더 큰 거. 바깥쪽이에요? 사이에요? 안쪽이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gx가 더 크대. fx보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크대. 그럼 봐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큰 데를 찾아봐. 여기 쭉 오는 동안에 계속 누가 더 커요? 네. 여기까지는 누가 더 커? 파란색이 더 크죠? 여기 사이에서는 누가 더 커? 여기 GX. 빨간색이 더 크죠? 네. GX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Y 값이요? 그래프가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로 먼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놓으면 봐봐. 지금 현우하고 현우가 한 질문하고 똑같은 대로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y가 누가 더 큰지를 찾고 x로 답을 쓴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프가 더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찾고 x로 답을 쓴다고 했어. 답은 y로 쓴다고 안 했어. x로 답을 쓴다고 했어. y로 누가 더 큰지는 관심 없어 얘는. x의 범위가 어떠할 때 y 값이 더 큰지 작은지를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떤 구간에서.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프를 보자. 이 빨간 그래프가 있고 파란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 기준에서 x값이 0일 때 빨간 애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 x값이 여기일 때 빨간 애는 여기 있고 파란색은 여기 있어. x값이 이거일 때 빨간 애는 여기 있고 파란색은 여기 있어. x값이 이거일 때 빨간색은 여기 있고 파란색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뭐의 좌표가 Y 좌표. 더 큰 걸 찾고 있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답을 쓸 때는 y좌표를 쓰는 건 의미가 없지. 왜? 여기서는 이 y좌표가 이 y좌표보다 크거든. 그 y좌표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x좌표로 비교하는 문제야. x값이 얼마일 때 y좌표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은 어디가 되겠어? 두 그래프가 만나서 변화가 생기는 저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y가 더 크거나 같아지는 지점은 요만큼인데 요 구간에서 x 값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3. 플러스 3까지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아. 됐어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fx하고 gx를 곱했더니 0보다 작아. fx하고 gx라는 말은 저들의 함수값이라는 뜻이고 저들의 함수값이라는 말은 y좌표라는 뜻이야. 서로 간에 동일한 x값에서 y좌표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왔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자, 봐보세요. 기준은 마이너스 2하고 3이 아니고요. 기준은 얘하고 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원하는 건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야. 얘가 원하는 건 두 아이 중에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냐, 둘 사이에 부호가 서로 같은 지점을 찾고 있어, 다른 지점을 찾고 있어? 다른 지점. 다른 지점을 찾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현우 정신 차려. 다른 지점 찾고 있는 거 맞죠? 저 부호가 0보다 작은. 그렇죠. 다른 지점 찾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현우야? 그렇죠? 자, 이제 보자. 요만큼은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 네? 죄송해요. YT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이 플러스고 또 여기도 플러스, 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네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서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건 둘의 부호가 다른 지점을 찾자라는 거거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와볼게요. 둘의 곱은 0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을 테니까 네. 언제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치?
마이너스 2에서는 뭐가 돼? 0이 되죠.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 네. 그치?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2도 그냥 쓱 넘어가면 되는데 저긴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끊어줘야 돼.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을 넘어서 보자. 아직도 여전히 빨간색, 파란색이 함께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언제까지? 그렇죠. 2분의 3까지만. 왜냐면 딱 여기를 경계로 둘 다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아니 근데 3이 되면 0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 3, 0은 아니고 둘다 플러스야 그냥. 아. 네. 둘 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지. 그러면 언제까지만? 2분의 3까지만이야. 그리고 또 언제부터? 4부터. 4부터는 다시 또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오죠. 네. 그래서 4보다 어떨 때? 때. 클 때가 요렇게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려워요. 그죠? 엄청 어려워요. 진짜 헷갈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부등식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fx 그리고 gx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fx하고 gx 중에 fx가 gx보다 더 작거나 같은 구간을 구하래. 그러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여기는 fx 더 크네? 네. 언제부터 바뀌어요? 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바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6에서 네. 언제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2까지.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그렇죠? 왜냐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두 그래프를 비교할 때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기준인 거지. 이 범위 안에서만 fx, gx보다 더 작거나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풀어보세요. 1-1번. 이거 똑같은 유형이니까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에요. 둘의 그래프를 비교해 둘의 교점이 다르고요. 부호를 비교할 때는 x 절편이 답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숫자를 시켜줄 거예요. 첫 번째. 이하의 먼저죠. 두 번째.
풀어보세요. 틀렸을 때요. 어? 틀렸을 때요.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봅시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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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만 볼 거예요. 왜냐면 이 첫 번째 거 풀 때는 x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지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저 교점의 좌표만 필요해요. 그래서 2, 5, 6, 9, 12, 15, 18 2, 5, 6, 9, 12, 15, 18만 필요해요. 그런데 2보다 왼쪽에서는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커요. 2하고 5 사이에서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선택하는 곳은 x 쓰고 여기 건너뛰어서 x 쓰고 여기 건너뛰어서 x 쓰고 여기 건너뛰어서 여기 이게 답이에요. 맞았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봅니다. 요거는 둘의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x축 위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찾는 기준은 x축과 만나는 1, 3, 4, 7, 8, 10, 11, 13 1, 3, 4, 7, 8, 10, 11, 13 그 다음에 14, 16, 17, 19, 20 13, 14, 16, 17, 19, 20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무조건 바뀌는 거야. 맨 처음에는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야. 둘의 부호가 달라. 1부터 3까지는 둘의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x, x, x 무조건 지그재그로 나타나. 아, 1, 3 안 써졌다. 이런 식으로. 오. 알았어? 알았어요. 자,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저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만 필요한 거야. x축과 만나는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부호가 나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뭐 똑같이 플러스에서 만나는 말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얘는 온전히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중요할 뿐이잖아.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절편들의 기준이 되겠죠. 됐나요? 네,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두 개 다 만족하는 그런 문제. 그렇지. 둘의 공통 부분 찾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 근데 그렇게 나오려면, 이거는 제가 좀 과하게 그린 거고, 그런 식으로 나오려면 이걸 좀 짧게 그렸겠죠. 저것도 만족하는, 저것도 만족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꽤 재밌는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나요? 이런 느낌. 이 문제는 맥스치가 이 정도야.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오고, 현우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맥스치겠지. 둘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자, 이런 문제였어. 그 다음 가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여기 활용으로 나와봅시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봐. 연립 방정식의 활용하고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비교해봐. 뭐가 더 쉬웠던 것 같아?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 훨씬 쉬웠던 것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이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기껏 해봐야 둘레 넓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2차라는 게 결국 둘이 곱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곱셈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넓이밖에 없잖아. 거의 대부분이 넓이 문제야. 그쵸?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흔히 만났던 문제입니다. 자, 40하고 55라고 되어 있고요. 도루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50이랍니다. 단지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여기 폭을 무엇이라 놓고? x, x. 그쵸? 그리고 얘를 붙여놓지. 이런 느낌으로. 그쵸? 띵띵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고? 40-x. 여기는 15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하니까 40-x와 15-x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350 이상이에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들을 풀 수가 없어. 왜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5x. 그냥 X제곱 아니에요? 고마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으니까 얼마죠? 600.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60.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5의 x 플러스 250. 인수에 뭘로 되나요? 5랑 50 오. 마이너스 50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자 크다에서는 바깥쪽이라고 했어. 그렇지? 크다에서 바깥쪽이니까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렇죠? 근데 애초에 50이 나올 수가 없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폭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 폭은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비슷한 문제들인데 너희 싫어하는 문제다. 판매. 그죠?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문제를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폭죽의 높이가 h가 저렇게 2차식으로 형태로 표현됐어. 근데 폭죽의 높이가 90 이상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90만 쓰시면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만. 병원이보다 진짜 했어요. 평균 95점? 평균 거의 100점 나와야지. 그런 거안 들어가요. 평균 100점 정도 나오면 써볼 법은 해. 원당 중에서 하늘고를 4명이 썼는데 지난번에 그 4명의 평균 점수가 거의 99점이야. 그리고 3명이 떨어졌어. 건강보다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런데 4명이 썼는데 3명이 떨어지고 1명 붙었어. 하늘고가 다 배수지. 그러니까 95점은 명함도 못 내밀고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거의 100점이 나와요. 98점, 99점? 그래야 써볼 수는 있어. 중국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상관없고. 아니, 전 과목. 자사고는 전 과목을 봐. 특목고는 특수한 과목만 보고.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랑 사회만 봐. 국어는요. 고등학교도 있고 안 보면 수학은 안 한다. 외고 사점수. 근데 미술도 봐. 미술도 봐. 아니요. 영어랑 사회만 본다고. 영어, 과학도 사회. 영어랑 그 뭐냐 영재. 수학이랑 영재고 과학. 영재고는 정경수만 봐. 국영수 봐. 사회 안 봐. 그냥 학교별로 달라. 학교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과학고는 수학 과학만 나요. 학교마다 다른데 오늘 대체로 수학과. 수학 과학만 시험을 봐. 그 인천 과학고 저기서는 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학과. 그거 과학보다 50% 반영해가지고 각각 그리고 가서 시험 봐.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운 시험 5문제 봐.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통과하고 두 번째 한 5문제 시험 봐. 그리고 면접 그건 보고. 문제예요. 5문제, 딱 5문제. 많이 안 봐. 겁나 어려운 5문제. 겁나 어려운. 경식보다 더 어려운. 경식급으로 봐.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5문제가 아니야. 겁나 어려운 4문제. 근데 그쪽에서 한 문제로 틀리면 아웃이에요. 아니요. 다원 차이가 없어. 다 맞추면 천지. 그러니까 문제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었느냐가 좀 더 관심이 있어. 과정, 어떻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접근 방식을 그런 걸 보는 거야. 이 아이가 천재성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보는 거지. 근데 겁나 어려워. 뭐풀 수 없는 문제 내보는 거 아니죠? 과거를 가려면 과학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과학 준비를 철저히. 그죠? 수학이 아니고 과학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수학하면 근데 여기서 과학 준비를 철저히 해주는 곳이 없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돼. 알아. 수학 고등학교는 없어요. 과거에서는 과학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수학이야. 외고에서는 영어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사회. 이런 느낌. 자사고에서는 국영수. 이런 느낌인데. 자 볼게요. 자 60만 원씩 판매하면 30대가 팔리는데 한 대의 가격을 x만큼 인하했더니 얘가 2x가 늘어납니다. 자 이걸 딱 곱하면 총 판매액이 나오는데 얘가 280023입니다. 됐죠? 그냥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풀었거든요. 네. 이렇게
결국에 x제곱 마이너스 45x 플러스 50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5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50하고 5잖아요. 아 그냥 20, 25. 20하고 25? 아, 25네요. 29, 20. 아, 그러면 20하고 25의 범위니까 최고 가격이니까 20. 아니고 지금 최고 가격이니까 25를 대입했을 때니까 얼마인가요? 80만 원인가요? 네. 형 최고 가격 네, 이쪽이지? 누나. 이쪽이니까 20을 대입했을 때 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자,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부등식인데 안타깝게도 절대값이부터 어렵어요. 네, 그렇죠. 자,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하죠? 절대값을 가지고 나눠야지. 그쵸? 자, 이거는 오늘 못하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할 것은 이 다음 유형. 다음 유형이 훨씬 쉽거든. 해가 주어졌을 때 도식을 구하자. 이거 쉬워요. 바로 갑니다. 데이. 자, 그쵸? 이거 그냥 어차피 방정식과 부등식 차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게 부등식이니까 여기가 뭘로 바뀐 거야? 바깥쪽이니까 크고 나갔다가 바뀐 거야. 그치? 그 말은 뭐야? 해가 주어졌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저 식을 구하는 거는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전개하면 된다는 거지. 그쵸? 네. 대입하셔도 돼요. 전개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니까 a 건다. 두 번째도 가볼까요? 이거 전개할 건데 자,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몰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그러면 a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6ax 그리고 곱해서 5a가 되는데 요 값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0. 어렵지 않죠 이건? 네.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쪽은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제곱식? 완전 완전 제곱식. 제곱식. 그냥 완전 제곱식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끝났죠?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5-4번. 5-4요. 쌤 이거 안 멈춰놔도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를 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는 3 알파 마이너스 1은 요걸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구할 거고요. 그럼 1이 되겠죠. 8은 3 베타 마이너스 1 구하는 거니까 베타의 값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3이 들어가요. 따라서 이들의 헬은 이라고 3 범위 안에 x 에이,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좀 쉽게 끝나는 거구나. 네, 요거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풀었던 문제예요. 2차 방정식 할 때 비교해서 푸는 그 형태의 문제였는데 그 여기 뺑뺑뺑뺑 그런지. 일단 2하고 3 나왔어요? 네. 그럼 됐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 할 때 우리 풀기로 배웠습니다. 너희가 던지 까먹었어. 저기가 이게 2차 방정식 했어요. 2차 방정식 나왔어요. 저쪽에 부등식을 이용한 식이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말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있어서. 몇 시예요? 6시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숙제입니다. 별로 안 돼요. 20문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거. 전까지 다 풀어도 돼요. 네? 전에 그 저거랑